다음은 순차 회로 개요를 살펴보고 순차 회로의 주요 구성 부품인 레치와 플립플랍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회로는 시퀀셜 서킷이라고 얘기하며 조합 회로와 데이터 저장 회로가 결합된 회로를 순차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저장 회로는 저장된 값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회로를 데이터 저장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순차 회로에서의 조합 회로의 역할은 출력 신호를 생성하거나 저장 회로에 입력 신호를 생성하는데 이 조합 회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순차 회로를 개념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순차 회로의 주요한 구성 부품인 이 스토리지 엘리먼트, 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회로가 있고, 이 데이터 저장 장치의 현재 저장된 값이 present state가 되고, 다음에 저장될 값이 next state가 되겠습니다. 저장된 값이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또는 클락과 같은 신호를 통해서 next state가 현재 상태로 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상태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순차 회로에서의 이 조합 회로 컨비네이셔널 서킷의 역할은 인풋을 받아들이고 인풋과 현재 상태 값을 받아서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신호를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이런 역할을 이 조합 회로에서 하겠습니다. 순차 회로의 유형에는 동기식 순차 회로가 있고 비동식 순차 회로가 있습니다. 먼저 동기식 순차 회로에는 특정 신호가 신호에 동기돼서 비연속적인 시간에만 동작하는 순차 회로를 동기식 순차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동작을 동기화시켜주는 신호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클럭과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에 반응하는 회로가 동기식 순차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클럭에 동기되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 값을 변경하는 이런 회로가 동기식 순차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동기식의 동기라는 것은 실제로 특정한 신호, 즉 클락에 동기되었다는 의미에서의 동기식 순차 회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동기식 순차 회로는 입력 신호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동작하는 순차 회로를 말합니다. 즉 특정한 신호가 없이 단지 입력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동작하는 거죠. 즉 입력 신호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동작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발생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에 반응한다. 즉 클락이 아닌 이벤트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가 이벤트 신호가 되는데, 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의 발생과 이벤트 발생의 결과로 비동기식 순차 회로가 동기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식과 동기식의 중요한 기준은 주기적인 클락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 동작의 발생이 주기적인 신호를 사용해서 동기화를 하느냐 아니면은 비주기적인 신호에 맞춰서 동작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기식 순차 회로는 입력의 변화에 따른 출력 신호의 변화 및 내부 상태 변화가 클럭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회로를 얘기합니다. 즉 스토리지 엘리먼트로 플립플랍이라는 게 있고, 이 플립플랍에 클락 펄스가 가해지고 이 클락이 주기적인 펄스 트레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클락 펄스에 의해서 이 전체 회로가 동기화되는 이런 회로를 동기식 순차 회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장 회로 구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은 버퍼를 사용한 구현, 인버터를 사용한 구현,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버퍼를 사용한 구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버퍼의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피드백 시켜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0을 저장한 그림이 되고요. 오른쪽 그림은 2를 저장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인버터를 사용해서 데이터 저장 장치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인버터 두 개를 이와 같이 연결하고 두 번째 인버터의 출력을 첫 번째 인버터의 입력함으로써 데이터 값을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인버터에 0을 집어넣으면 이거 출력은 1이 되고,
두 번째 인버터의 1의 입력을 받아서 두 번째 있는 인버터의 입력은 1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인버터의 결과 값은 0이 되겠고, 이 0의 값이 계속 0이 돼서 전체적으로 0이라는 데이터 값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저장 회로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호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노어 게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 저장 장소를 구현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 결과 값은 Q고, Q의 반대값, 컴플리멘트 값이 Q바가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 데이터 유지는 이 출력된 결과 값이 입력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이 결과 값이 다시 출력되고, 이와 같은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 됨으로써 데이터 값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유지된 데이터 값의 변경은 R 또는 S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R이 하이가 되면은 이 결과 값은, 이 Q 값은 0이 되고, S가 하이가 되면은 이 결과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 값이 다시 인풋으로 값으로 피드백되는 이런 루프를 형성시킴으로써 이렇게 이와 같이 출력 값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 결과가 다른 로직 게이트에 입력이 되는 이런 루프를 형성함으로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치와 플립플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회로의 데이터 저장 회로로 레치 또는 플립플롭이 사용됩니다. 레치는 클럭의 레벨에 동기화됩니다. 즉, 이것을 레벨 센서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럭의 레벨이 하이 또는 로우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입력 신호의 변화가 그대로 출력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트랜스페런트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입력이 변화하는 동안에 클락이 레벨을 유지하는 동안에, 레벨을 이와 같이 하이 레벨이면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을 유지하는 동안에 레치의 인풋 값이 변하면은 그대로 출력 값이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치 이런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면은 인풋, 즉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달아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동기 신호인 클락이 레벨 센서티브 하게 되면은, 레벨 센서티브 하다는 얘기는 레벨 동안에 여기서부터 이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데이터 경로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열려 있다는 의미는 입력값이 막 변하면은 변하는 그대로 출력값에 반영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서로 트랜스페런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플립플롭은 클럭의 엣지에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트리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클락 신호의 이러한 엣지, 즉 로에서 하이로 되는 엣지, 즉 라이징 엣지, 그 다음에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엣지, 폴링 엣지, 이 두 개의 이 지점에서 동기화됩니다. 레벨 센서티브 같이 하이면 하이, 로우면 로우, 이걸 보면은 이 로가, 즉 트랜스페런트하게 인풋이 변할 때 그대로 아웃풋에 그 결과가 반영되는 이 트랜스페런트 피리어드가 이 레벨 센서티브한 경우에는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은 엣지로 트리거링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즉 트랜스페런트해지기 때문에 레벨 센서티브보다는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 아주 정교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레치와 플립플롭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지만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면은, 레치는 클락의 레벨의 동기화, 즉 레벨 센서티브 저장 장소가 되고, 플립플롭은 클락의 엣지에 동기화되는 엣지 트리거드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레치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레치의 유형은 D레치입니다. D레치는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값에 반영되는 회로를 D레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데이터 저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D레치의 펑션 테이블, 즉 트루스 테이블과 유사한데 이런 것은 트루스 테이블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겠죠. 펑션 테이블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우측에는 이 D레치의 로직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풋 값은 각각 D하고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출력 값은 Q가 되겠습니다. Q 반은 이 Q에 대한 컴플리멘트 값이기 때문에 Q가 1인 값이 출력되면은 Q 반은 당연히 0이 되고, Q가 0이 되면은 Q 반은 1이 되겠습니다. 펑션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즉 이 C가 제어 신호가 됩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이 C는 실제로 클락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D는 인풋 값이 되고요. 따라서 클락이 0인 경우, 이건 렛치이기 때문에 레벨 센서티브합니다. 0인 경우에는, 클락이 0인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즉 Q 값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Q 값의 next state라는 얘기는 Q 값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클락이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즉 비활성화되는 0인 값일 경우에는 이 Q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클락이 활성화되는, 즉 C 값이 활성화되는, 액티베이션 되는 값, 즉 C가 1인 경우에는 D의 값, 즉 인풋의 값이 그대로 출력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클락이 하이인 상태, 클락이 액티베이션 돼서 문이 열리게 되면은 인풋인 D가 그대로 출력인 Q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인풋이 D 값이 0이면은 그 0인 값이 그대로 출력인 Q에 반영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가 1인 경우에는 Q 값이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클락이 활성화되면은 인풋 신호의 값이 그대로 출력 신호에 그대로 반영되는 이런 트랜스페런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Q가 0이 되는 상태를 리셋 스테이트, Q가 1이 되는 상태를 셋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요 D가 인풋이 되겠고 C가 실제로 클락이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활성화되는 요 구간, 즉 이 경우에는 하이 레벨 센시티브합니다. 즉 클락이 1이 될 때 요 구간에서 이 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게이트가 열린다는 의미는 이 D 인풋인 D 값이 패스를 타고 Q에 그대로 반영되는 걸 얘기합니다. D가 0이면은 그대로 0이 되고 Q 값이 0이 되고, D가 1이면은 Q 값이 1이 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갖다가 D 렛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SR 렛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R 렛치는 출력을 셋 또는 리셋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드 게이트 또는 노어 게이트를 사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SR 렛치의 펑션 테이블을 쳐다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인풋으로는 R과 S, 즉 리셋의 R과 셋의 S가 있습니다. 출력으로는 Q가 있고 Q 반은 Q의 컴플리먼트입니다. 그래서 S와 R 값에 따라서 이 Q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S가 1인 경우 셋이죠. 셋이라는 의미는 1로 만들라는 얘기고, 리셋은 출력을 0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S가 1이라는 얘기는 출력을 셋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출력을 Q를 1로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고,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즉 R이 1이 되면은 출력을 리셋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셋시키라는 얘기는 Q 값을 0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셋이 1이고 리셋이 0인 경우에는, 즉 이게 1, 0인 경우에는 출력 값은 1이 되고 1, 0이요. 즉 R이 1이고 S가 0인 경우에는 리셋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Q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 R과 S 값이 00인 경우에는 현재 보존하고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Q 값이 1이면 1이 되고 0이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을 유지하는 기능을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1은 어떻게 될까요? 11인 경우에는 undefined입니다. 어떤 값이 저장될지 또 어떤 오퍼레이션이 일어날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SRH인 경우에 11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S와 R 각각이 1, 0, 0, 1 또는 00만 들어가게끔 이 인풋에 들어가는 이 신호의 값을 적절히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얘기가 되는데, 즉 SR만 쳐다보면은 SR만 보면은 위에서 설명한 펑션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컨트롤 시그널 C가 하나 추가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RLH의 동작이 이 C 값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즉 C 값이 비활성화되는 케이스, 즉 C 값이 0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C 값이 1인 경우에는 이 SRLH가 동작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C 값이 1이 되면은 요 부분은 실제로 요 펑션 테이블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즉 클락이 C가 이제 실제로는 매핑되는 게 클락이 되겠습니다. 클락이 하이가 되면은 위에서 얘기하는 SR의 정상 동작을 그대로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1인 상태에서 SR이 각각이 00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클락이 하이인 상태에서 R이 하이면은 R이 리셋이 되겠죠. 그래서 Q 값이 0. 그리고 S가 하이면은 Q 값이 1. 즉, R이 하이가 되면은 리셋 스테이트로 바뀌고, S가 하이가 되면은 셋 스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undefined, 즉 출력 값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SRLH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D 플립플랍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은 렛치였죠. D 플립플랍은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값에 반영되는 플립플랍입니다. 렛치와 달리 플립플랍은 클락의 엣지 시점에서 입력이 출력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두 개의 렛치, 즉 D 렛치나 SR 렛치로 구현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것, 즉 왼편에 있는 것은 D 렛치이고요. 두 번째 것은 SR 렛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 C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입력되고, 이 C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이와 같이 인버터를 통해서 별도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된 플립플랍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D가 이 Q에 반영되는, 이 Q로 넘어가는 시점은 클락에 이와 같다고 얘기했을 때, 이 네거티브 엣지, 즉 폴링 엣지가 되겠습니다. 폴링 엣지에 이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 C의 심볼입니다. 이 C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클락이 되겠고, 이 클락의 이 폴링 엣지에 동기되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플립플랍의 심볼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이 폴링 엣지인 경우에는 이 클락이 앞에 버블링이 붙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플립플랍의 심볼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D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컨트롤 시그널 앞에 인버터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D 플립플랍은 두 개의 렛치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렛치와 플립플랍에 대한 그래픽 심볼은 이와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D 렛치인 경우하고 D 플립플랍인 경우에 인풋 값은 D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 값은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Q가 되겠죠. 이거는 Q 바가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Q하고 Q 바가 있습니다. 이게 렛치 심볼이고, 이게 플립플랍 심볼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동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즉 레치는 이와 같이 레벨 센서티브하고 레벨에 동기돼서 동작을 하고, 플립플랍은 엣지에 동기돼서 동작하게 됩니다. 심볼을 눈여겨서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즉 D레치는, 즉 하이레벨 센서티브한 D레치인 경우에는 이 클락에 들어가는 C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로우 레벨에서, 즉 로우 레벨에서 로우 센서티브한 레치인 경우에는 이 클락 부분에 앞에 버블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 버블은 큐바에 대한 버블입니다. 이와 같이 하이 레벨에서 동기되는 것은 클락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반면에 로우 레벨인 경우에는 클락의 입구에 이렇게 버블이 붙습니다. 다음, 이 레치 같은 경우에는 레벨에 센서티브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플립플랍인 경우에는 엣지에 센서티브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라이징 엣지에 동기돼서 움직이고, 이 경우는 폴링 엣지, 즉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 폴링 엣지에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클락에 들어가는 심볼을 보시면 여기는 이 쉐기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쉐기 모양이 없죠. 그래서 레치와 플립플랍을 심볼 관점에서 보면은 요 쉐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은 플립플랍, 없으면 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에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밋밋한 경우에는 레치, 이것이 쉐기 모양의 심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징 엣지인 경우에는 버블이 붙지 않지만은 폴링 엣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버블이 붙습니다. 따라서 이 심볼은 하이레벨 센서티브한 D 레치가 되고, 이 심볼은 로우 레벨 센서티브한 D 레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심볼은 라이징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요 심볼은 폴링 엣지 트리거드 D 플랍이 되겠습니다. 즉 엣지에 트리거링 되는 것은 플립플랍, 레벨에 트리거링 되는 것은 레벨에 센서티브한 것. 트리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레벨인 경우에는 트리거라는 표현보다는 센서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벨에 센서티브한 것은 레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립플랍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립플랍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와 클락이 지켜야 할 시간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약 요소는 셋업 타임입니다. TS로 표시되는데, 클락 트리거가 발생하기 전에 입력 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시간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 제약 요소는 홀드 타임입니다. 이 홀드 타임은 클락 트리거가 발생 후에 입력 시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시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간 제약 요소는 미니멈 클락 펄스 위스가 되겠습니다. 미니멈 클락 펄스 위스는 입력 신호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을 얘기합니다.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클락 트리거 발생 후에 안정적인 출력이 생성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셋업 타임은 D 플립플랍인 경우에 이와 같이 인풋 D 값이 변한다고 할 때 클락에 맞춰서 이 신호 값이, 인풋 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클락이 이와 같이 라이징 엣지 동작하고 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이징 엣지에 라이징 엣지 클락에 이 D 플립플랍이 동작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클락의 엣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제로 데이터 값이 먼저 와 있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즉 셋업 타임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가 먼저 와 있어야 된다는, 즉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홀드 타임은 이 클락 트리가 발생 후에 곧바로 이 데이터가 변해버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값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을 홀드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클락이 발생한 이후에, 즉 클락 트리거가 발생한 전후에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셋업 타임, 그 다음에 홀드 타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립플롭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타이밍 차트는 D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이와 같이 플립플롭은 클락에 들어가는 심볼이 이렇게 쐐기가 붙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풋 값은 D가 되고 출력 값은 Q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D는 인풋이 되겠고 그 다음에 Q가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C가 클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는 여기에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 폴링 엣지를 기준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폴링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롭을 의미하는 요 버블이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기준점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기되어 플립플롭에 동작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립플롭 동작을 위해서는 이 인풋 값, D라는 인풋 값이 사전에 미리 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클락 트리거가 발생하기 전에 그게 셋업 타임 TS가 되고, 자, 클락이 트리거가 발생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요 값, 요 정도의 시간 정도는 요 값을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요게 홀드 타임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레치 동작이 플립플롭 동작이 일어나는 순간, 요 순간에 인풋 값은 안정적으로 요 정도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펄스 위드, 미니멈 펄스 위드는 이런 클락을 사용함에 있어서 클락의 최소 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요거 같은 미니멈 펄스 위드가 하이인 경우고 이 경우는 로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펄스의 폭은 이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즉 요게 이 클락의 주기 T가 되겠습니다. 요 T분의 1이 주파수 F가 되고요. 이랬을 경우에 클락 엣지가 즉 폴링 엣지가 발생해서 트리거링 된 후에 이 인풋 값이 출력에 실제로 반영되는, 이게 실제 리얼 출력입니다. 즉 요 값이 여기에 반영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미니멈 여기서부터 맥시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즉 가장 짧게 반영돼도 여기서부터 실제 출력이 여기서부터 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되든지, 즉 딜레이가 최소 이 정도에서부터 최대 여기까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D 플립플롭의 실제로 동작 타이밍은 폴링 엣지 기준에서 트리거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풋 데이터는 미리 와 있어야 되고 트리거가 발생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풋 값은 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TS만큼, TH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인풋 값이 안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출력 값은 요 TP,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TP만큼 이후에 이 결과값, 그 인풋 값이 출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차 회로의 동작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차 회로의 동작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플립플롭의 지연 시간과 조합 회로의 전파 지연 시간이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차 회로의 동작 속도는 플립플롭의 지연 시간 더하기 조합 회로의 전파 지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립플롭의 지연 시간에는 플립플롭에서 필요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 그리고 플립플롭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 3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회로의 지연 시간은 지난번 조합 회로 설명 때 설명했듯이 조합 회로상의 최장의 데이터 경로를 구하고 그 최장의 데이터 경로에서 발생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조합 회로의 지연 시간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순차 회로의 동작 속도는 이 두 개의, 즉 셋업 타임, 홀드 타임, 그 다음에 플립플랍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플러스 조합 회로의 최장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순차 회로의 동작 속도는 TP로 표시되는데, 이 TP의 구성은 TPD FF, 플립플랍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플러스 컨비네이셔널 로직, 즉 조합 회로의 지연 시간, 즉 이것은 플립플랍입니다. 플립플랍의 지연 시간과 조합 회로의 지연 시간을 더한 값에 셋업 타임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약간의 여유 시간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관련된 수식은 이와 같이 TP는 슬랙 타임 더하기 TPD, 즉 플립플랍에 의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그 다음에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플러스 셋업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4개보다는 긴 시간 동안에 이 플립플랍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긴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